모닝브리핑입니다. 5월은 참 쉬는 날이 많죠. 우리가 5일 어린이날 휴장을 보내기 전 금요일로 시간을 되돌려보죠. 자, 복귀 한번 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공방만 지속을 했습니다. 고용지표 변수 앞두고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답답한 흐름만 좀 지속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대표주와 AI주가 오르면서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는데요. 하지만 막판에는 좀 힘이 빠지면서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또 한 번 굵직한 이슈들을 소화하게 됩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 그리고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증시 부디 반등의 힘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가정의 달 5월, 고로 돈 나갈 일 너무 많은 5월. 그런데 지갑 사정은 참 팍팍하죠. 물가는 하염없이 치솟고 월급은 그대로니 이거 주식이라도 좀 올라줘야 용돈도 잘 챙겨주고 할 텐데 이거 참 5월의 스타트도 답답함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5월 3일 금요일장 전거래일 한마디 가득한 변수의 보합권 공방만입니다. 국내 증시 월요일 휴장을 앞두고 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에코프로 같은 굵직한 기업들에 대한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 속 변수 가득함에 답답한 보합권 공방만을 지속했던 금요일장.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망감에 현대차, 기아도 주춤하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일제히 브레이크가 걸렸던 전거래일.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연휴를 앞두고 2,700선 안착을 시도하던 코스피는 전강 후약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또 애플이 시간을 거래해서 급등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휴장을 앞두고 미국의 고용지표 경계감이 짙어지면서 뒷심 부족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네이버의 호실적 발표에 네카우가 올랐고 또 금융주가 상승을 했지만 자동차와 2차 전지주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홀로 898억 원 순매수했고요. 하지만 0.26% 빠지면서 연이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엔터와 게임, AI주가 강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는 0.22% 하락한 865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전거래일 눈에 띄었던 업종도 살펴볼까요? 네이버의 호실적 발표에 인터넷 대표주가 일제히 상승했고요. AI 챗봇과 또 아이폰 관련주가 부각이 됐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는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요.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등 주요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4,3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는 소식에 네이버는 3% 올랐고요. 카카오도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애플이 1분기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공개를 했죠.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하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AI 탑재를 예고하자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팀 쿡 애플 CEO가 AI 주도권 전쟁 참전을 공식화하면서 다음 달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와 관련해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밝히자 AI와 아이폰 관련주가 들썩였는데요. 이에 폴라리스 AI는 17% 급등세를 보였고요. 플리토는 6%,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전거래일에는 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로 꼽히는 BH는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전거래일에는 17%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8%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부각됐던 업종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금요일은 실적이 중심에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이버의 호실적에 네이버 카카오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요. 또 애플의 호실적 속에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 속에 아이폰 관련주와 AI 관련주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힘들어도 너무 힘들었다. 이젠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대표주 좀 꼼꼼하게 톱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개인 주주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올해가 부디 주가 바닥을 다지고 제대로 반등의 서막을 올릴 수 있는 원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먼저 금요일장 호실적을 발표한 네이버부터 살펴볼까요? 네이버 올 1분기 실적 너무 좋았습니다. 올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죠.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2위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주역은 바로 광고와
커머스, 즉 쇼핑이었습니다. 검색 광고가 열일을 하면서 서치 플랫폼에서 매출 전년 동기 대비 6.3%나 증가를 했고요. 또 커머스 쪽은 사실 쿠팡이나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업체들의 공습에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지만 리셀 플랫폼인 크림과 일본 소다의 훌륭한 성적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6% 넘게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할 때 N포인트 사용하면 적립 많이 되는 거 아시죠? 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 증가도 커머스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동시에 향후 모든 사업 부분에 적용할 AI를 강조했는데 커머스, 웹툰, 핀테크 등 전 사업부에 AI를 확대 적용할 것이란 야심찬 포부를 밝히며 이날 주가는 인터넷 대표주들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 바톤을 무사히 카카오가 잘 좀 이어받아줘야 될 텐데요. 다음 페이지 카카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기가 네이버보단 좀 답답하죠. 카카오의 1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단 분기 매출이 2조 원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시장 전망치는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분기 매출 컨센 2조 1,300억 원대였거든요. 2천억 원대를 전망하던 곳도 2조 2천억 원대를 전망하던 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1조 9천억 원대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건 지난해보다는 분명 성장을 한 규모라는 것, 그리고 핵심 수익원은 메신저 기반 광고라든지 커머스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겁니다. 물론 한때 국민주로 추앙받으며 17만 원을 웃돌던 주가가 5만 원 밑에 있는 상황에서 이 견고라는 단어도 언급이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고생을 하셨고 이에 올해 들어 벌써 카카오를 1,500억 원가량 매도한 개인. 하지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향후 주가의 미래 가치 아니겠습니까? 카카오는 이름까지 바꾸겠다는 각오를 내세우며 조직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열사 수 줄이기 작업에 들어갔죠. 여기에다 AI 전문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의 연구개발 사업 부문을 카카오 본사와 합치게 됩니다. 기존 카카오가 밀던 코 GPT 모델을 비롯 칼로 같은 언어 모델을 개발하던 인력이 카카오 본사 조직과 합쳐지는 거죠. 지난주엔 또 공정위가 카카오와 SM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죠. 천하무적이 된 겁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와 걸그룹 아이브, 아이유, 에스파 이 모두는 카카오란 지붕 아래 한 식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증권사는 카카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 카카오그룹주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증권사 16곳 중 10곳은 지금 목표가를 하향했지만 또 일부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목표가 하향 10곳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요.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매출 인식 회계 기준 변경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반면 이 6곳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매수 의견을 제시한 하나증권은 올해 카카오 광고 쪽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며 하반기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동네 소식 개발을 향후 트래픽 증가 요소로 꼽으며 탄탄한 본업 성장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시죠. 먼저 네이버입니다. 검색, 콘텐츠, 쇼핑, 페이로 이어지는 견고함을 자랑하는 네이버의 생태계. 주가는요, 전일장 19만 4,6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실적을 발표하는 카카오도 볼까요? 올 초 6만 원대까지 올라섰던 주가는 다시 출렁이며 금요일 5만 원 선 아래 4만 9,200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또 당장 오늘 실적 발표를 예고한 카카오페이입니다. 주가는 전일장 2.4%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카카오 게임즈도 볼까요? 신작 출시로 실적 선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심리입니다. 사람 마음이 모이면 주가는 상승하고요. 마음이 떠나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실적 좋아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기업의 주가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컷 비난을 하고 난 뒤 돌아서 본 우리네 일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이 카카오톡 확인하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 세상에 나오기 전엔 문자 한 통의 가격이 아쉬워 글자 수를 꽉꽉 채워서 알뜰살뜰 한 통을 보내고 했죠. 그리고 우린 여전히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하거나 네이버 쇼핑을 통해 최저가 상품을 찾는 데 도움을 받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난을 뒤로하고 살펴본 우리네 일상, 그 일상에 스며든 두 기업의 본격적인 반등의 선막을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요 공시와 일정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전거래일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은 1분기 영업이익이 1,8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일부를 소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푸드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 1% 증가했는데요. 전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해 매출은 증가했지만 원자료값 인상과 판매 관리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소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택은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이 1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을 줄였다고 공시했으니까요. 오늘 주가에 미칠 영향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초소형 2차 전지 전문 제조업체인 코칩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데요. 삼성전기에서 제조한 MLCC를 판매 중이고 슈퍼 커패시터를 제조하는 코칩은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하면서 18,000원에 확정됐습니다. 최근 따따블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는 IPO 시장에서 과연 코칩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중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투자 포럼이 오늘부터 9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수도에서 열립니다. 이 중동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만큼 글로벌 국부펀드, 기관 투자사, 그리고 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여기서 어떤 논의와 투자가 이루어질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호석유와 제주항공,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상치를 하회한 미국의 고용지표입니다. 현재 시간 금요일 발표됐던 4월의 미국 비농업 일자리 수는 17만 5천 개로 예상치를 훌쩍 밑돌았죠. 실업률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이렇게 뜨겁디 뜨거운 고용이 식었음을 확인한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며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4.4%까지 하락했는데 매크로 변수 하나가 해소됐음을 확인한 국내 증시의 주가 향방과 더불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가치 흐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주말 사이 진행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 이 자리에서 나온 워런 버핏의 말말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버핏은 AI 힘이 핵무기급이라며 본래 목적과 달리 AI 기술을 가져올 파괴력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금요일장 좀 강하게 반등했던 AI 관련주의 상승이 지속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미국 현지 시간 7일 애플의 신제품 아이패드 공개 일정입니다. 애플 역사상 가장 긴 공백기를 깨고 나온 이번 시제품. 애플의 향후 AI 인공지능 전략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선익 시스템 같은 OLED 관련주, 또 BH, LG 이노텍 같은 애플 관련주의 움직임 오늘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